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요일 아침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전라남도가 야생조류 저병원성 AI 차단 방역을 강화합니다. 전라남도는 겨울철 새들이 날아오고 최근 다른 도에서 야생조류 저병원성 AI가 잇따라 검출됨에 따라 도내 다고리 사육 농가에 방역 초소를 운영하는 등 차단 방역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축산 차량이 과거 AI 검출 지역의 500m 인접 도로를 지나가면 GPS 단말기 방송을 통해 차량 우회 안내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여수 MBC 특집 다큐멘터리 수소 새로운 여정을 요약해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지난 이틀 동안 미국과 일본의 사례를 소개해드렸는데요. 오늘은 국내의 연구 현황과 과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조희원, 최유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수소 산업에서 미래를 본 전 세계 국가들은 앞다퉈 수소 연구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정부 역시 지난 1월 수소 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수소 경제는 에너지원을 석탄과 석유에서 수소로 바꾸는 산업 구조의 혁명적 변화입니다. 수소 경제는 또다시 우리에게 기회의 문을 열어줄 것입니다. 앞으로의 목표는 에너지 소비의 탈탄소화와 에너지원 다각화를 통한 에너지 자립, 2030년까지 온실가스 37% 감축과 탈원전을 선언한 정부는 수소를 선택했습니다. 이 제조업을 가지고 우리가 미래 먹거리를 삼을 수 있느냐, 친환경 연료 기반의 새로운 제조업을 우리가 육성을 해야 된다라는 이제 그런 필요성이 더 강하게 제기가 된 거죠. 녹색 성장을 표방한 이명박 정부 이후 한국 정부는 재생에너지 산업에 주력해왔습니다. 하지만 재생에너지를 저장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ESS의 대안으로 등장한 건 무게 대비 에너지 저장 용량이 높고 비교적 안전성이 확보된 수소 연료전지였습니다. 신재생 에너지를 하려고 그러면은 재생에서 나오는 전기를 우리가 효율적으로 저장도 하고 사용을 해야 되는데 이게 수소랑 연계하면 저기 원더풀이거든. 수소에서 미래를 본 한국 정부는 수소 연료전지 자동차 관련 사업에 전폭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구매자에게 주는 보조금과 충전소 인프라 구축을 확대하는 추세입니다. 일단은 최첨단 진부한 차고 그다음에 친환경 차고요. 약 3분의 1밖에 비용이 안 든 것 같아요. 휘발유 연료비 대비 절반 이하. 하지만 일각에서는 수소에 대한 우려가 여전합니다. 특히 수소 연료전지 발전소에 대한 시민들의 반감이 커 발전소가 들어서는 지역마다 갈등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이 발전소가 상용화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천천히 주민들에게 공감대를 구하고 들어왔어야 했는데 지금은 아니기 때문에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민간 기업의 참여도 끌어내야 하는 상황. 수소 사회로 가는 길에는 여전히 수많은 과제가 놓여 있습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지난 8월 민주평화당을 탈당한 의원들이 신당 창당을 위한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그런데 함께 탈당한 이용주, 정인화 의원이 무소속 출마를 선언하면서 제3지대 구축은 여전히 안개 속입니다. 김종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통합과 확장을 기치로 내걸고 대한신당 의원들이 민주평화당을 탈당한 때는 지난 8월. 이후 대한신당은 최근까지 지역별 발기인 대회를 마치고 본격적인 창당 수순에 들어갔습니다. 5곳 이상의 시 도단을 설립해야 하는 정당법에 따라 절차가 원활히 진행되면 내년 1월쯤 중앙당 창당도 가시화할 전망입니다. 그러나 탈당 이후 지금까지 세력 규합을 위해 적극적인 행보에 나섰던 것과 달리 내부 결속이 어긋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지난 10일 열린 전남도당 발기인 대회에도 이용주, 정인화 의원 등 지역구 의원들이 이름을 올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선 이용주 의원의 경우 창당으로 바쁜 대한신당에 함께하지 않고 내년 총선까지 무소속 신분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대한신당의 낮은 지지율과 지금까지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하고 지역구 활동으로 입지를 다지겠다는 것. 정인화 의원 역시 신당 창당과 관련해 유권자들의 부정적 인식을 전하며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외연 확정을 통한 덧셈 정치를 기대한 것과 달리 오히려 뺄셈 정치가 우려된다면서도 잠정적으로 무소속 신분을 유지하겠다고 강조해 이용주 의원과 결이 다른 모습입니다. 이에 대해 대한신당은 두 의원이 패스트트랙 등 주요 활동에 공조하고 있고 제3지대 통합에도 공감하고 있다며 참여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당제 정치 발전이라고 하는 것에 참여해 줄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런 점에서 이용주 의원이나 정인화 의원께서도 지역구 사정이 있긴 하지만
같이 참여하고 협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그러나 보수와 진보를 아우르는 인재 영입 등 외연 확장 못지않게 탈당에 동참한 위원들을 추스리는 것도 창당을 앞둔 대한신당의 과제로 남았습니다. 기반이 되고 있는 현역 위원들의 다른 행보가 이탈로 비춰질 경우 자칫 세력 통합을 위한 동력이 분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선거 승리를 위해 통합과 연대가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 속에 전남 동부권 의원들의 동참 여부가 경쟁력 있는 제3지대 구축을 위한 중요 변수로 작용할지 유권자들의 시선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종수입니다. 여수 지역사회연구소가 민주당이 여순사건 특별법을 무관심하게 방치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연구소는 어제 논평을 통해 최근 지역학계가 국회를 방문한 결과 특별법안이 제주 4.3 특별법보다 후순위로 밀려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조차 되지 않고 있다며 민주당에 대한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연구소 측은 또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여순사건 특별법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보다 강력한 의지로 유족과 시민사회에 믿음을 보여줘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전라남도가 고흥군의 부적정한 행정행위를 무더기로 적발했습니다. 전라남도 감사관실은 올해 고흥군 정기종합감사 결과 지난해 1회 추경예산 편성 때 본계 입찰호 등 4건 225억 원 상당의 사업을 투자 심사 없이 편성하는 등 군의 부적정한 행정행위 61건을 적발했습니다. 또 5급 승진 대상자의 경우 승진 후보자 성적과 교육훈련 성적을 합산해 고득점자부터 임용해야 하는데도 2, 3순위를 1순위보다 먼저 승진 임용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전남도는 이번 감사 결과에 따라 중징계를 포함해 84명을 신분상 조치하고 13건 18억 9천만 원에 대해서는 회수와 추징 등 재정상의 조치를 내렸습니다. 버스터미널 운영을 둘러싸고 광양시와 사업자의 입장 차이로 시민들의 불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외 버스터미널 사업자는 어제 기자회견에서 적자 발생으로 대안 마련을 요청했지만 광양시에 답이 없었고 자비로 터미널을 옮기겠다고 밝혔는데도 시가 특혜를 이유로 거부했다며 독단적인 행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광양시는 사업자가 운송 질서를 해쳤다며 대시민 사과와 함께 시민 불편 해소 방안 등 재발 방지책을 요구하고 협의를 통해 터미널 정상화에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순천만 국가정원에서 3천여 명의 시민들이 모여 한 번에 2만 포기, 30톤이 넘는 김장김치를 담그는 대규모 나눔 행사가 펼쳐졌습니다. 박민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겨울 문턱에 접어든 순천만 국가정원. 정원 한가운데 잔디광장에 시민들이 한데 모였습니다. 소금에 절인 배추가 탁자에 올려지고 양념을 버무리는 손길이 분주합니다. 김장 담그기에 참여한 시민들만 3천여 명, 배추도 2만 포기에 이릅니다. 무게만도 30톤이 넘는 물량입니다. 김장 비용 2억 원은 순천 지역 기관과 단체 100여 곳의 회원들이 십시일반 모은 기금으로 마련됐습니다. 다른 단체와 같이 어울려서 참석하게 되었고 또한 성실껏 열과성을 다해서 담아서 저희들 불우한 이웃에 전달돼서 겨울에 소외된 계층이 따뜻하게 지냈으면 하는 마음으로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사랑의 김치 나눔 대축제에는 청소년들도 함께 참여해 그 의미를 더했습니다. 저희가 학교에서 대표로 오게 되었는데 이번에 김장 담그기 다 같이 하니까 재밌고 다른 사람한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순천시가 시승적 70주년을 기념해 마련한 대규모 김장김치 나눔 행사는 지역에서는 처음입니다. 시민들이 담근 김장 2만 포기는 소외된 이웃 7천여 명에게 전달됩니다. 시민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참여한 김장 나누기는 연말 이웃들에게 따뜻한 나눔이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민주입니다. 고흥군이 원주민과 귀향 귀촌인들이 공동으로 소득 창출 사업을 하는 마을에 대해 예산을 지원합니다. 고흥군은 마을 원주민과 귀농 귀촌인들이 함께 마을 실정에 맞는 공동 소득 창출 사업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는 남양면 선정마을에 대해 3천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군 관계자는 귀향 귀촌인 소득 창출 지원 사업이 인구 유입 상승 효과는 물론 향후 경쟁력 있는 마을 기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1980년 5.18 당시 보안사령부가 촬영한 사진들이 39년 만에 공개됐습니다. 군이 정보 활동을 위해 수집한 사진들로 1,700여 장에 달하는데요.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사진들도 포함돼 있어서
5.18 진상규명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김철원 기자입니다. 있는 힘껏 돌을 던지는 한 청년의 모습. 사진 설명에는 5월 18일 금남로 경찰에 돌을 던지고 있는 학생이라고 돼 있습니다. 1980년 5.18이 촉발된 전남대 앞 충돌 이후 금남로에서 촬영한 사진으로 추정됩니다. 각종 5.18 사진 중에서도 첫날은 자료가 거의 없는데 만약 사실이라면 귀중한 사료입니다. 수의를 입고 상무대 법정에 선 정상용 외무부장 등 5.18 항쟁 지도부가 재판받는 모습도 처음 공개되는 것들입니다. 7번이니까 정혜직, 6위 2학년, 5가 김영철, 4가 윤강옥, 3위 정상용 이렇게 지금 되는 거예요. 이분들이 지금 그러면 항쟁 지도부. 1980년 5월 전두환이 사령관으로 있던 국군 보안사령부 군인들이 시위대 처벌을 위해 증거 확보용으로 촬영한 사진들입니다. 국방부가 보관해오다 국가기록원으로 넘어간 것을 지역 국회의원들이 입수해 공개했습니다. 위대한 광주의 진실로 기록될 것이고 피해자들의 명예를 회복하는 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번에 공개된 사진들은 귀한 사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진마다 날짜와 장소가 적혀 있어 정보가 풍부한 데다 사진 속 인물과 건물 등의 정보로 그동안 맞추지 못한 퍼즐을 맞출 수도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우리가 사망자들을 분류를 막 하면서 카빈으로 죽은 사람은 무조건 시민들에 의해서 죽은 것처럼 이렇게 분류를 지금 해놨단 말이에요. 근데 경군들도 카빈 총을 갖고 있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지금 보여준다는 것이죠. 다만 시위대의 폭력성을 부각하기 위해 정보를 과장하거나 왜곡했을 가능성도 있는 만큼 앞으로 철저한 고증과 확인 작업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여수 마레터널 보수 공사가 마무리됐습니다. 여수시는 당초 오는 29일까지 마레터널 보수 공사를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공기를 앞당겨 조기에 통행을 재개했다고 밝혔습니다. 마레터널은 올 상반기 안전 점검 결과 낙석 위험이 있다는 결과가 나와 지난 11일부터 낙석 위험석 제거를 위한 공사가 진행됐습니다. 1926년 개통된 마레 2터널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오래된 도로 터널로 일제강점기 조선인과 중국인 노동자들이 정과 망치만으로 터널을 만든 아픔이 서린 곳입니다. 광양시 의회가 본회의를 열어 올해 추경 예산안을 의결했습니다. 광양시 의회는 최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해 심사를 진행하고 일반 회계와 특별 회계를 합쳐 1조 800억여 원의 추경 예산안을 의결했다며 다음 달부터 내년 본예산 심사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번 추경 예산안 심사에서 의회는 시급성과 적절성을 따져 4억 8천여만 원을 삭감했다며 집행기관을 대상으로 재정 건전성 확보에 힘써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여수 흥국체육관에서 대규모 채용 박람회가 열립니다. 여수시가 마련한 이번 채용 박람회에는 지역 내 57개 기업이 참여해 모두 330여 명의 신규 인력을 현장에서 직접 채용하거나 의견 조율을 거쳐 채용할 예정입니다. 여수시 관계자는 오늘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만 준비하고 행사장을 방문하면 즉석에서 면접을 볼 수 있다며 구직 희망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지난달 광양항의 컨테이너 처리 실적이 1년 전보다 10%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수광양항만공사에 따르면 10월 광양항의 컨테이너 물동량은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9.2% 감소한 19만 3,500TEU로 집계됐습니다. 유형별로는 환정 물량이 26.1% 줄었고 수출과 수입 물량도 각각 5.1%와 0.1% 감소했습니다. 한편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누적된 컨테이너 물동량은 199만 4,500TEU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0.9% 증가한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학법인 청암학원이 최근 불거진 보직 비리 의혹에 대해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강명훈 전 청암대 총장의 아들인 청암학원 강병헌 이사장은 어제 보도자료를 통해 보직을 빌미로 일부 임원들에게 법인 발전 기금을 강요했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강 이사장은 또 강 전 총장은 출소 이후 일절 학내 문제에 개입하지 않고 있다며 이사회 운영에도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해 일부 이사들은
강병헌 이사장이 정족수에 미달한 불법 이사회를 개최해 주요 안건들을 의결하고 있다며 무효를 주장해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마을마다 자율적으로 추진하는 공동체 활동과 주민자치 사례를 공유하는 행사가 여수에서 있었습니다. 여수시는 오늘까지 진남 실내체육관에서 참여와 배움으로 성장하는 주민자치를 주제로 읍면동 경연 형식의 주민자치 박람회를 개최합니다. 어제 아침과 크게 다르지 않지만요. 낮부터는 늦가을 바람결이 다소 차가워서 한낮에 서울이 7도 등 대부분 10도 안팎에 머물면서 어제만큼 기온이 오르지 못하겠습니다. 그래도 내륙에선 구름이 서서히 걷히면서 햇살이 잘 들겠고요. 공기도 깨끗할 텐데요. 반면 동해안 지방은 갈수록 흐려지면서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특히 강원 산간 지방에 또 한 번 폭설이 예상되고 있어서 대비를 철저히 하셔야겠는데요. 저녁 무렵 비와 눈이 섞여 오다가 늦은 밤부터는 눈이 펑펑 쏟아질 걸로 예상되고 있고요. 내일 밤까지 최고 30cm가량이 내려 쌓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서해 남부 해상 쪽에 비구름이 만들어지면서 제주도에는 약하게 비가 오고 있는데요. 오후까지도 이어지겠습니다. 자세한 낮 기온 보겠습니다. 서울이 7도, 춘천 8도, 대전 10도, 광주와 대구가 11도로 어제보다 4도에서 7도가량이 낮겠습니다. 다가오는 일요일에는 전국 대부분 지방에 비가 내리겠고요. 이후에는 기온이 뚝 떨어지면서 다음 주 초반에는 초겨울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